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사티마스타 봄학기 뇌과학 두 번째 특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음과 뇌의 관계를 강의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마음 공간이라는 것, 그 붓다는 마음 공간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그리고 그 마음 공간에 있는 사티의 역할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에 이렇게 만호, 의근 얘기, 사띠 얘기, 마음의 그 층계 구조, 그다음에 호흡 알아차림의 원리, 자, 이런 거를 설명을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제가 그동안에 출판한 이런 여러 가지 책, 특히 그 최근에 출판한 이 책에 설명이 잘 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 공간이라는 게 뭔가 마음이 일어나는 어떤 가상적인 공간이다. 그 가상적인 공간은 내가 주관적으로 만드는 공간이다. 그래서 고양이를 보면은 뇌를 통해 가지고 고양이가 나의 어떤 마음 공간에 맺히는데 이 마음 공간, 이 마음 공간, 이렇게 가상적인 공간이죠. 이 가상적인 공간이 어떻게 생겼을까? 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고양이가 감각기관을 통해 가지고 뇌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뇌에서 마음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뇌가 직접적으로 감각기관을 접할 수는 없고, 감각기관을 중계로 해가지고 뇌로 대상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뇌활성이 일어난 거가 되게 원인이 돼가지고 마음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마음 공간 속에 대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를 마음 공간이라 그러고 가상적인 사이버 공간이다. 이건 주관적으로 내가 만드는 거다. 이 마음 공간은 내만 알지 다른 사람은 알지를 못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사람도 마음 공간을 만들고, 여기 원숭이도 마음 공간을 만들고, 고슴도치도 마음 공간을 만드는데, 이 마음 공간이 마음 공간의 복잡도는 아무래도 이렇게 사람 쪽으로 오면서 마음 공간이 굉장히 더 복잡해지겠죠. 이제 마음 공간이 복잡해진다는 거는 뇌가 커진다는 거고, 이 뇌가 커진다는 거는 이제 마음을 체화시키는 능력이 이렇게 갈수록 커진다는 건데, 그거는 좀, 지난 시간에 마음이 일어나면은 여기에 체화된다 그랬다, 그죠? 체화되는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내도 마음이 체화가 많이 돼가지고 뇌가 커졌다. 그 뇌에서부터 마음 공간이 만들어져 나오기 때문에 복잡한 뇌에서 복잡한 마음 공간이 만들어진다. 단순한 뇌에서 단순한 마음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화된다는 거는 기억 능력, 체화시키는 능력은 기억시키는 능력이고, 기억시키는 능력이 이렇게 고슴도치, 원숭이, 사람으로 올수록 더, 능력이 더 좋아졌다. 그래서 체화가 많이 돼가지고 뇌가 더 커졌다. 체화를 너무 잘 해가지고, 이런 뇌는 그저 보고 듣고 몸에 뭐가 닿이고 하면은 도망간다든가 하는 자극이 오면은 반응하는 뇌 정도였는데 여러 가지 사실들이 경험한 것들이 체화가 잘 돼 가지고 너무 잘 돼 가지고 이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뇌가 되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내는 결국 괴로운 내고 꺼들려가는 내 생각에 내가 끌려가는 그런 뇌가 되었다. 그래서 수행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체화되는 능력이 커짐에 따라 가지고 마음도 이렇게 진화를 했는데 그 마음의 진화라는 책, 다니엘 데니시 쓴 마음의 진화, 어떻게 해서 마음이 진화가 되었을까 하는 것. 사람의 마음은 그레고리 생물의 마음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이제 꺼들려 가는 뇌가 된 그런 마음이다. 단순한 마음에서 어떻게 마음이 진화됐을까 하는 것을 이 마음의 진화라는 책이 잘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뇌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복잡한 구조에서부터 마음이 만들어져 나오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복잡한 마음이고 그것이 복잡한 마음 공간에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타가 본 마음 공간은 어떻게 보았을까? 중요한 것은 마음 공간에 의근이라는 것이 있고 사티라는 것이 있다. 의근과 사티가 마음 공간에 있다는 것을 곶다마가 알아가지고 이거를 활용해서 사티 수행을 개발을 하고 사티 수행을 발명을 하고 그 사티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곧다마는 의근과 사티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마음 공간에 이 두 기능이 있다는 걸 알았고, 이거를 잘 활용하여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었다. 그것이 사티 수행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붓다가 본 마음의 계층, 마음 공간은 이제 층계층계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식 대상을 오 감각기관, 예, 다섯 가지 이 근이라고 그러죠. 다섯 가지 감각기관이 대상을 만나면은 그것이 우리 이게 이제 마음 공간이 됩니다. 마음 공간으로 들어오고 그 마음 공간에 들어온 다섯 가지 감각을 만호가 이거를 잡아서 의식으로 올린다. 이 대상이 만호에 잡히지 않으면은 의식으로 올라오지 않는다. 그 의식을 알아차리는 것이 사띠고 사띠 위에 반야 해탈 열반이 있다. 붓다는 이렇게 마음 공간이 생겼다고 봤다는 겁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붓다는 그래서 마음이 층계층계로 되어 있다. hierarchical structure로 되어 가지고 있다. 이것이 상유타 니까야의 운나바 브라만 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마음 공간이 이제 가상의 공간이라고 그랬고, 내가 주관적으로 만드는 이 공간인데, 이 공간을, 이 가상적인 공간을 붓다는 이게 공간이 층계층계로 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게 그 설명을 하는 게 이 운나바 브라만 경입니다. 바라문이여. 다섯 가지 감각 기능은 각각 다른 대상과 각각 다른 영역을 가져서 서로 다른 대상과 영역을 경험하지 않는다. 눈은 보기만 하고 귀는 듣기만 하지 눈이 듣고 귀가 보지를 못한다. 그런 겁니다. 이제 각각 다른 대상과 각각 다른 영역만을 가지지 서로 다른 대상과 영역을 경험하지 않는다. 다섯 가지 감각 기능 전 오근은 만호를 의지한다. 이게 이제 말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만호를 의지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마음이 그들의 대상과 영역을 경험한다. 눈은 보는 것만 하고 귀는 듣는 것만 하지만은 만호라는 감각기관은 보는 것도 보고 듣는 것도 듣고 맛도 느끼고 촉감도 느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의근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의근은 사띠를 의지한다. 사띠는 해탈을 의지한다. 해탈은 열반을 의지한다. 열반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바라문이여 그대는 질문의 범위를 넘어버렸다. 그대는 질문의 한계를 잡지 못하였구나. 바라문이여 청정 범행을 닫는 것은 열반으로 귀결되고 열반으로 완성되고 열반으로 완결된다. 열반 위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음 공간의 구조와 해탈 열반으로 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굿붓다가 브라만, 이 운나마라는 브라만한테 이렇게 이게 이제 의지한다, 사띠에 의지한다, 뭐 의근에 의지한다, 열반에 해탈에 의지한다, 열반에 의지한다는 게 이제 의지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 파티사라남 이게 의지한다는 뜻인데 이게 뇌에서 의지한다는 것은 관리를 받는다라는 뜻이다. 이게 이제 피난처나 이렇게 도움을 받는다, 보호를 받는다 이런 뜻이 있는데 보다 제 같으면은 관리를 받는다 이렇게 번역을 하겠습니다. 의지한다는 게 resort거든요. RESORT, resort. 영어로는 resort인데 발리어로는 파티사라남이고 파티사라남을 resort, 의지한다로 영어로 번역했고 우리말로는 이 대림 스님이 의지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의지한다는 거는 여기도 보면은 만호가 이 전호근의 대상과 영역을 경험한다. 이제 좀 어렵죠, 그죠? 이게 그래서 이 경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굉장히 왈가왈부하는 그런 포럼들이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과학으로 보면은 이게 좀 굉장히 또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의지한다라는 말보다가 관리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전호근, 눈, 귀, 코, 혀, 피부는 의근의 관리를 받고 의근은 사띠의 관리를 받고 사띠는 해탈은 열반의 관리를 받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전오근이 있죠. 그죠? 눈, 귀, 코의 오감근, 감각기관. 이것이 눈은 형색을, 귀는 소리를, 뭐, 코는 냄새를, 혀는 맛을, 어, 피부는 촉감을 받아들여 가지고, 다섯 가지 감각을 만들잖아요. 그 감각을 의근이 잡아들여서 의식을 만들죠. 이 의식을 만드는 것이 만호니까. 이게 뇌고 마음 공간이고 그렇습니다. 뇌에 들어오면은 이 감각이 법경이 되고, 이 법경이 만호의 의근에 포섭되면은 의식이 된다고 붓다가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의근은 법경을 포섭하는, 감각하는 감각기관이다. 의근에 감각되면은, 법경이 감각되면은 의식이 된다고 그랬고요. 이 경에 다 나온 얘기다, 그죠? 예, 그런데 의근을 관리하는 것이 이 전호근은 만호의 관리를 받고 만호는 사띠의 관리를 받는단 말이에요. 모니터한다. 다음에 넘어가면은 이 사띠는 해탈은 열반의 관리를 받는다. 그렇게 온나바 브라만 경에 설명을 하는 거죠.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죠? 조금 더 막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일단은 넘어갑시다. 예, 관리를 받는다는 거는 이 사띠가 만호를 모니터한다. 이 모니터, 뭐를 모니터 하느냐? 만호가 이 다섯 가지 감각을 받아들이는데 이 만호는 이 다섯 가지 감각 중에 큰 감각을 무조건 받아 잡아옵니다. 이 만호는 자기가 스스로 선법, 불선법을 가려서 잡아올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큰 감각만 잡아온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물찾기를 한다고 칩시다. 어디 이제 소풍 가서 초등학교 때 소풍 갔다 치면은 보물찾기 하는데 뭐 돌 밑에도 보물을 감춰 놨을 수도 있고 어디에 나무 밑에 숨겨 놨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열심히 이제 찾죠. 그죠? 찾는 거는 눈으로 찾는다. 그죠? 눈으로 열심히 찾는데 찾다가 그 찾는 중에 뭐가 쿵 하고 옆에 돌멩이가 날라온다든가 하면은 갑자기 의근이 쿵 하는 소리 쪽으로 가죠, 그죠? 그래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소리가 의식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제 좋은 예가 되는가 모르겠는데, 눈으로 한참 눈의 대상을 보다가 쿵 하는 소리가 이게 크게 들리면은 얘는, 만호는 당연히 큰 소리를 잡아온단 말이에요. 다섯 가지 감각 중에 무조건 큰 소리만 잡아서 의식으로 올린단 말이에요. 자, 그게 만호가 하는 역할이에요. 만호는 무조건 큰 감각을 잡아들인다. 그것이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간에 상관없이. 자, 그런 속성을 가진 것이 만호인데, 예를 들면은 큰 감각, 큰 법이 불선법이다 하면은 만호가 불선법을 잡아오는 거는 안 좋잖아요, 수행에. 그거를 모니터하는 게 뒤에 있는 이 사띠라는 거예요. 이 사띠가 이 모니터 보고 이게 야, 만호 보고 모니터링 하면서 야, 만호 너 그 지금 잡아온 거는 불선법이니까 큰 감각이긴 하지만 불선법이니까 그거 잡아오지 말고 다른 거 선법을 잡아들여 하고 얘가 만호를 관리한단 말이에요. 층계층계로 해탈은 얘를 관리하고 열반은 얘를 관리를 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옆에 이거는 그 얘기고요. 그래서 내과학으로 보면은 이 옆 오른쪽에는 층계층계로 돼 가지고 있다는 거. 대상을 전호근이 받아서 전호식을 만들고 전호식을 만호가 잡아서 의식을 만들고 그 의식을 사띠가 관리를 하고 그 위에 반야해탈열반이 관리를 한다. 그래서 마음 공간이 층계로 돼 가지고 있다는 거고 이 각각의 층계를 만들어내는 뇌가 있다. 이 피부, 혀, 눈, 코, 이게 감각기관이잖아요. 다섯 가지 감각기관. 에서부터 귀는 소리를, 눈은 형색을, 코는 냄새를, 혀는 맛을 잡아 들여오면은 여기에서 이 감각이 여기서 일어나죠. 몸 감각은 여기서, 시각은 여기서, 청각은 여기서, 뭐 맛은 여기서, 뭐 이렇게 각각 일어납니다. 이 오감이 전전두엽으로 올라오면서 이쪽이 전전두엽이고 이 감각 내 활성이 전전두엽으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전전두엽으로 올라오면서 의근한테 잡혀서 의식이 되고 의근은 사띠에 잡히고 사띠의 관리를 받고 사띠는 뭐 해탈은 열반의 관리를 받는다. 전전두엽에 내가 이렇게 층계 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가 이렇게 층계로 정보를 처리하는 구조로 돼 가지고 있다. 모식도를 막 이래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뇌를 직접 보고 그릴 수도 있고, 바깥에 있는 5가지 감각은 만호가 관리하고, 만호는 사띠가 관리하고, 사띠는 해탈이, 해탈은 열반이 층계층계로 관리한다. 그걸 막 이렇게 층계층계로 그릴 수도 있고, 내려보면은 이렇게 층계층계로 돼가지고 있다. 그래서 붓다는 마음이 이렇게 층계층계로 돼가지고 있다. 자, 이거를 오감은 전오식이라 그러고, 의근에 의해서 만들어지건 의식은 육식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사띠를 붓다빠라 스님은 칠식이라 그러고,般냐를 팔식, 그 위에 해탈열반까지 올라가는 그런 계층 구조로 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어, 붓다가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붓다의 마음 공간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그 사띠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마음 공간에서 아까 잠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거를 붓다빠라 스님이 마음 공간을 설명하는 걸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감각기관이 대상을 만나면은 그것이 마음 거울에 맺혀서 상을 맺죠. 이 마음 거울에 맺힌 상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의식으로 올라와야지 됩니다. 이거는 순수 이미지고 의근에 잡힌 순수 이미지, 그냥 의식이고 그 의식이 마음 공간에 올라오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 자, 이 마음 이렇게 마음 공간에 들어온 이미지가 내 의식으로 올라오는 이 과정, 이게 있어야지 마음 공간에 이제 드디어 알게 되는 의식으로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의식으로 올라오는 과정 중에 이 나의 기억 정보, 막 기억 이미지라고 해놨는데 기억 정보가 여기에 들어가서 개입을 해가지고 이 순수 이미지를 알게 돼서 내가 의식 속에 올라온 마음이 그 이미지가 된다. 이거를 마음 공간에 드러나는, 나타나는 상이라 그랬고, 이 상은 다시 기억 이미지로 저장이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 공간에서 뭔 대상을 알려면은 기억 정보가 있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기억 정보가 있어야 된다. 어, 우리, 제가 막 하다 여러 군데다가 자꾸 그 특강을 하고 해가지고 저는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게, 이게 뭔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티마스타 여러분들한테 이게 뭔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뭔지요? 처음 봅니까? 저는 누가, 처음 봅니다. 처음 보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네. 이번 기수에는 제가 이걸 그러니까 설명을 안 했다는, 안 보여드렸다는 건데, 여기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같아요? 이거는요, 길이 잘 안 보이는데요. 뭔지 잘 모르겠죠? 네. 어쨌든 여기 뭐 검고 희고 하는 전방위가 네. 있다는 건 알겠죠? 그죠? 네, 여기도 검고 네. 희고 한 게.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법원님 눈으로 보면 이게 법원님 마음 공간이 이렇게 맺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맺혔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알미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이런 점박이 있던 그림만 들어왔지 그게 뭔지를 알미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알미 일어나지 않았느냐 하면은 이거에 대한 이전에
정보가 여기 법원님 내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금방 알죠. 이게 뭐예요? 고양이잖아요. 그죠? 이 고양이는 왜 금방 알아요? 기억 고양, 정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고양은 수도 없이 음, 봤잖아요. 그죠? 네, 어머님의 그 뇌에, 마음 공간에 기억 이미지에 뇌라는, 아, 그 고양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금세 이거를 보면은 얘가 개입해가, 아, 이거는 고양이하고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봐도 이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여기에 달마시안이 있다고 알려드릴게요. 이제 달마시안 보여요? 요 머리가 있고 다리가 있고 요 뒷다리가 있고 엉덩이가 이쪽에 있고 네, 네, 달마시안 보이죠, 그죠? 네, 네, 이 예, 그림 이거 이제 보면은 금세 여기 달마시안 있는 거 알죠? 네. 이거는 여기에 소가 있습니다. 소, 음. 코, 머리, 몸통. 이제 소 보여요? 아, 저 눈에는 못 찾겠어요. 아직 못 잡겠어요. 여기 네. 눈, 코, 소 머리, 아, 귀, 몸통. 이제 보이죠? 소 보이죠? 네, 그죠? 예, 예, 그러면 예, 다음번 이제 이거 목욕하면 금세 안다, 소닥하는 거 안단 어, 말이에요. 네. 왜 그렇게 알 수 있느냐? 처음에 봤을 때 소라는 정보가 여기에 저장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금세 요 기억 이미지가 개입해 가지고 아, 이거는 소하고 안단 말이에요. 이 고양이를 아는 게 그냥 보고 금방 아는 것 같지만은 여기에 들어있는 고양이에 대한 기억 이미지가 개입해서 고양이라고 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주 본 거는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르는데 이런 거를 예를 들면은 아, 기억 이미지가 있어야지 올바른 알미 일어나는가구나 하고 안다는 거죠. 그죠? 자, 이 전체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사띠다. 부타파라 스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음 공간에 일어나는 그 정보 처리고, 이건 결국 뇌에서 일어나는 거고, 뇌에 사띠도 있고, 요게 마음 거울이라고 해놓은 이게 마음 거울, 이게 의근입니다. 의근이고, 사띠가 지켜보고 있다. 자, 여기 붓다파라 스님이 니까야를 읽으시고 그려낸 그림이고 대단한 거죠. 자,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참 능력자이십니다. 정말 놀라우신 분이죠. 자, 이거를 뇌로 보면은 저는 이제 뇌로 이거를 이렇게 대입해서 그리니까 눈에 뭐가 대상이 만나면은 눈에 어떤 대상을 뭐 전박이든 고양이든 만나면은 그게 시각 피질로 정보가 들어오고 이게 마음 거울을 통해서 상이 생기죠. 그 상이 이거예요. 이미지 형태로 생긴 상. 그거를 뭐 안식이라 그러기도 하고 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를 이거를 잡아야지, 의근이 이거를 잡아야지, 이거 진짜 또 하려면 굉장히 사실 어려운 얘기인데, 어쨌든 막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의근이 잡아야지, 알무로 올라오는데, 이게 올바른 알미 생기는데, 의근이 잡아오기 그 전에 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이렇게 되는 거는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과정들은 이건 다 무의식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라. 그래서 망막에 상이 맺혀가 이래 가지고 그 상 이미지가 오면은 기억 창고에 있는 기억 이미지가 자동적으로 대조를 해가 아, 이게 뭐지 하고 알미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의근이 관여하는 거고. 이거 설명하려면 굉장히 또 어려워서 한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자, 이 과정 전체를 여기에 있는 알아차림이라는 기능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고요. 자, 이런 과정이 일어난다는 것. 고양이가 망막에 맺히면은 거기서 정보가 이리 시각 피질로 오고 시각 피질에서 축두엽으로 와가지고 여기 이걸 이제 마음 거울이라 그랬고 이걸 마음 거울이라 그랬고 여기에 고양이에 대한 상이 여기에 다시 맺히는 거죠. 자동적으로 맺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의근이 이거를 잡으면은 안식. 그때서야 눈의 아랫마리가 완성이 되는 거고, 눈의 아랫마리를 의근이 다시 이거를 잡아서 이제 이때는 의식에 올라오는 암이 생기는 거죠. 그 암이 생기기 전에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알아차림은 이 전체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이게 알아차림 사띠의 기능입니다. 그러면은 사띠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다시 한번 더 붙다가 설명하는 것을 봅니다. 낑숙가 나무 비유경인데요. 상유타 니까야 35번 주제 245번째 경입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롭고 현명한 문지기가 있어서 모르는 자들은 들어오지 말게 하고 아는 자들만 들어오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고 하면은 이게 마음 공간이라고 칩시다. 성이 마음 공간이라고 치자. 여기에 각각의 동서남북 사대문이 있는데 문에 문지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 문지기에 해당되는 것이 사띠다. 이게 이제 사띠가 지혜롭고 슬기롭고 현명한 사띠가 있어가지고 모르는 자들은 여기 못 들어오게 하고 아는 자들만 들어오게 한다. 모르는 자들은 불선법이고 아는 자들은 선법이라고 여기에 더 설명을 합니다. 여기 내가 안 적었는데, 요 킹수강 나무 비유경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띠는 대상을, 감각 대상을 지혜롭게 마음에 잡돌이하게 한다. 어렵죠, 그죠?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천천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래 하려면 사실은 내가 하면 10번 정도 강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사띠가 의근을 다스려 가지고 의근이 대상을 포섭하잖아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대상은 5가지 감각기관이 포섭을 하죠. 감각을 하잖아요. 그 대상이 5가지 감각 기능에 감각되면은 전오식, 눈의 아른말이, 귀의 아른말이 이런 게 생기고 그거를 마음에 잡돌이 하도록 한다. 의근이 그 5가지 감각 중에 의근이 아는 자만 잡돌이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누가, 사띠가. 몇 천 개를 얘기했다, 그죠? 어렵다, 그죠? 이 얘기입니다. 이 코, 눈, 귀, 코, 혀, 뭐 피부가 이게 5가지 감각 기관이잖아요. 이게 눈은 형색을, 귀는 소리를, 코는 냄새를 뭐 이런 거를 잡아들이잖아요. 잡아들여 오면은 그게 5가지 감각이 되는데 그 감각을 의근이 다시 포섭하잖아요. 근데 의근은 이 5감각 중에 큰 것만 무조건 감각한다 그랬어요. 잡아온다 그랬어요.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그런데 사띠가 의근을 관리한다 그랬죠. 사띠가 이게 요니소 마나시까라 한다. 지혜롭게 주의를 기울인다. 지혜롭게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의근을 모니터링 해가지고 의근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선법만 잡아오게 한다. 사띠가 의근을 관리해가지고 자, 뒤에 이건 넘어갑니다. 사띠가 의근을 관리해가지고 그게 잘 지혜롭게 관리해서 이거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기울이는 거는 의근이 주의를 기울이죠.
어렵습니다. 의근이 주의를 기울이거든요. 의근이 주의를 기울이는데, 이 전호식이고, 전호식을 의근이 주의를 기울이는데, 주의를 기울이는데 선법에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는 게 뭐가? 사띠가. 이해 갑니까? 어렵죠, 그죠? 이 과정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니소 마나시까라 지혜롭게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거는 사띠인데, 주의는 누가 기울이냐면 의근이 주의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법만 주의를 기울이게, 불선법은 아무리 큰 대상이라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끔 그걸 관리하는 게 사띠다. 그거를 문지기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킹숫가나무 비유경에서 문지기로 비유를 했다. 지혜롭고 슬기롭고 현명한 요니소 마나시까라를 하게 하는 문지기가 사티가 있어가지고 모르는 자, 불선법은 마음 공간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선법만 마음 공간으로 들어오게 한다. 그래야지 마음이 선법이 돼가지고 이게 수행이 돼서 채탈 열반으로 가는 거니까. 야, 그렇습니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다 더 또 중요한 거는 이 마음 공간의 층계 구조 중에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층계는 이 사티 층계예요. 감각이 잡혀 들어오고 의근한테 잡혀가지고 의식으로 올라오는 거는 이 자동이라 그랬습니다. 의식으로 올라오는데 여기에 또, 기억 이미지가 달라붙어가지고 개입해가지고 이게 의식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 과정은 전부 무의식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동적인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다만 사티는 내가 알아차림할 수가 있으니까 알아차림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식 공간에서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알아차림하면은 조절 가능하니까, 야, 의군, 너 아무거나 잡아오지 마. 불선법 잡아오지 마.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얘가 조절할 수 있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층계가 또 사띠라는 거죠. 위로 가는 것도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고,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것도 이건 무의식에 올라오는 건데, 내가 인위적으로 조절해서 의근을 관리해가지고 선법만 잡아 들어올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이거를 곧다마가 알고, 붓다가 되기 전에 곧다마가 알고, 이거를 활용하고 수행을 해가지고 이 파워를 극도로 키워가지고 선법만 자기 공간에 들어오게 해서 해탈열반으로 갔다. 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또한 이 사띠를 말뚝으로 설명을 합니다. 존재에 꺼들려 가지 않게 하는 말뚝이다. 여섯 가지 동물 비유경, 육물경이라고 그러죠. 자, 말, 말뚝에다가 각각 여기 이제 동물 하나만 했는데 여기 여섯 마리 동물을 묶어놨다고 치자. 뱀, 악어, 새, 개, 자칼, 원숭이. 이게 여섯 가지 감각 기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눈, 귀, 코, 안, 입, 이, 설, 신, 의 여섯 가지. 여섯 가지를 이제 동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얘기해놓은 새는 뭐 어디로 자꾸 갈라 그럴 거고, 뱀은 여기 보면은 뭐 개미 집으로 갈라 그럴 거고, 자칼은 어디로 갈라 그럴 거고, 원숭이는 어디로 갈라 그럴 거고, 막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거를 밧줄로 묶어가지고 말뚝에다가 딱 잡아 놨다고 치자. 그래 놓으면은 딱 밧줄이 강하면은, 묶어 놓는 밧줄이 강하면은 못 도망가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도망가려고 막 그러다가 지치고 피곤해지면은 그 말뚝이나 기둥 가까이에 설 것이고 거기에 앉을 것이고 거기에 누울 것이다. 더 이상 발버둥 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만약에 얘가 눈이라고 치면은 눈, 이렇게 여섯 마리 동물 중에 하나는 뭐 눈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이라고 치면 얘가 눈이 이제 지가 보기 좋은 거, 이게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간에 막 그쪽으로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 가서 뭐라도 얘가 잡아오면은 의거는 그 큰 거를 무조건 잡아서 의식으로 올리죠. 그런데 사띠가 강하면은 얘가 마음대로 쫓아가서 어, 대상을, 대상으로 얘가 끌려가지 못하게 잡아 놓는단 말이에요. 사띠가. 그 의미는 얘가 아무거나 못 잡아오도록 사띠가 관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말뚝 혹은 밧줄로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사띠가. 사띠가 말뚝이 혹은 밧줄이 돼가지고 얘를 꽉 잡고 있다. 다섯 가지, 여섯 가지 감각 기능을. 사실은 여기 이제 의근이라는 걸 사실은 여기 또 빼먹었죠. 그죠? 붙다가 설명하는데 의근이라는 거를 빼먹습니다. 사띠가 의근을 관리해가지고, 요 감각기관이 뭐 자기 이 마음대로 천방지축 큰 대로 쫓아가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섯 가지 동물 비유경입니다. 이것도 상유타 니까야 네 번째 주제경에 나오는 겁니다. 아니다. 상유타 상유타 니까야 35번째 주제를 모은 경의 247번째 경이다. 예, 그 이 얘기고요. 이거를 이제 사띠 수행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 알아차림을 드론으로 저는 비유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괴로운 마음이 들었다, 우울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을 예를 들면은 우울해지면은 가만히 있으면 자꾸 더 우울한 쪽으로 마음이 빠지죠. 괴로운 마음에 들면 자꾸 그 괴로운 마음에 묶여가지고 괴로운 마음으로 자꾸 끌려갑니다. 괴로운 마음으로 자꾸 끌려간다는 거죠. 화가 나면 자꾸 화가 나서 화가 터지죠. 그죠? 그게 이제 의근까지가 하는 역할이 그런 거고, 알아차림이 작동하면은, 알아차림은 드론과 같아가지고 내가 괴로워한다는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게 이 사띠 알아차림의 기능이다. 내가 괴롭다는 거는 의식, 육식이고, 육식을 관리하는 칠식이 사띠라 그랬잖아요. 이 사띠가 나의 의식을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괴롭다는 그 의식을 사띠가 알아차리고 관리를 한다. 내가 괴로워한다는 것을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괴로워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가 있다. 내가 괴로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내가 괴로워한다는 것을 나 자신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괴로움으로 끌려가서 계속 괴로워지고 우울로 끌려가서 계속 우울해지고 화로 끌려가서 화가 터지고 그렇게 하는데 알아차림하면은 괴로움을 알아차림하고 우울함을 알아차리고 화가 남을 알아차리면은 객관적으로 나를 보게 돼가 그런 마음에서 끌려가지 않고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사띠를 해야 된다. 알아차림을 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띠가 강하면은 번뇌에 끌려가지 않게 된다. 사띠가 강하면은 이런 번뇌에 끌려가지 않게 된다. 다시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 사띠가 이 마음 공간의 그 문지기다. 뭐 주인공이다 해도 상관이 없겠죠. 얘가 문지기가 돼서 의근을 관리해서 요니소 마나시까라 하게 한다. 선법만
선법한테만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그 주체가 사띠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다. 그게 수행이다. 선법만 받아들이게 하는 것. 그게 수행이다. 그 영어로 이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 얘기를 킹숙과 나무 비유경에 설명해 놨다는 거고. 선법, 홀섬 담마라는 설법이면 선법만 마음 공간에 들어오게 한다. 어떻게 이게 문지기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알아차림이 마음 공간을 관리를 한다. 알아차림이 마음 공간을 관리를 한다. 이 오염된 불선법이 들어오는 거를 얘가 문지기가 돼가지고 못 들어오게 한다. 부타바라 스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염, 불선법이 여기에 개입하는 것을 알아차림이 문지기가 돼가지고 못 들어오게 한다. 그러면은 이 선법만 들어와서 선법이 생기고 선법이 저장이 되면 그다음부터 또 선법이 개입하고 요렇게 돌다 보면 나중에는 공간이 깨끗해진다. 이 번뇌, 아사와가 다 떨어져 나온 사띠가 청소를 하게 된다. 자, 이게 이제 이런 책에 설명을 해 놓은 거고, 뇌과학으로 보면은 사띠 수행을 많이 하면은 사띠 힘이 강해진다 그랬잖아요. 사띠 힘이 강해지는 거는 연접이 강해지는 현상으로 사띠라는 그 기능, 이것도 결국은 뇌신경 회로죠. 뇌신경 회로가 이 연접 장기 강화라는 현상으로 강해지고, 그다음에 마음 오염은 연접 장기 저하라는 기전으로 약해져 가지고 이게 결국 청소가 된다, 깨끗하게 된다. 진짜 어려운 거니까 이것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행을 한다는 거는 계속 우리가 호흡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흡 알아차림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호흡 알아차림을 계속 들숨 날숨 하고 알아차림 하면은 알아차림 하는 힘이 커진다. 알아차림 하는 힘이 커지면은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 망상도 알아차림 하면은 알아차림 하는 힘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망상 알아차림 하는 것도 사티 힘을 키우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수행을 오래 할수록 망상은 잘 안 올라오죠. 그죠? 망상이 올라오는 그 빈도가 확 떨어지잖아요. 호흡에 쫙 달라붙게 되죠. 그죠? 망상 안에 여기에 번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망상이 자주 안 올라온다는 것은 번뇌가 자주 안 올라온다는 거고, 번뇌의 마음을 자주 갖지 않는다는 거고, 그러면은 번뇌의 마음이 사그러진다. 그래서 번뇌의 마음은 사그러지고, 사티 힘은 커져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 결국은 사띠가 만호를 관리를 해가지고 사띠가 만호를 관리해서 야 만호 너 제발 들숨 날숨만 좀 잡아들여와 벗어배와 망상 같은 불러일으키지 말고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문지기로서 사띠가 문지기로서 번뇌를 청소를 한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선법이 쌓이게 되고 선법은 결국 우리가 선업을 짓게 만든다. 그러면 이 맑은 행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띠 수행을 하잖아요. 그죠? 사띠 수행, 정념 수행을 하는데 사실은 사띠 삼파자나 수행을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정념, 정지 수행. 사띠는 아기가 운다는 것을 아는 것이 사띠고 배가 고파서 우는구만 하고 원인까지 아는 것이 삼빠자나라고 그랬다. 그죠? 영어로 얘기하면은 그 순수한 알아차림, 어텐션이 사띠고 현명한 알아차림이 이 삼빠자나다. 사띠 삼빠자나 수행 항상 같이 해야 된다고 그러죠. 사띠 수행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사실은
사티 삼파자나 수행을 하잖아요. 우리가 6단계 행려면 특히 삼파자나를 키우는 거라고 설명하셨잖아요. 왜 사티를 하면은 이, 그, 이게 설명이 또 어려워지는데, 자, 그냥 한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뭐를 보면은 거기에 대한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기죠. 그죠? 뭐를 예를 들어서 보면은 입력이 있으면은 내가 그거를 처리해 가지고 어떤 마음이 생깁니다. 이거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화가 나는 어떤 말을 듣는다든가 대상을 보면은 그게 뇌로 들어와서 화라는 마음이 올라오지요. 요거는 이제 우리 외손자 얘기였는데, 외손자가 머리 열이 나가지고 소아과 병원에 이렇게 가니까 잘 놀다가 야 누구야 이리 와 하고 간호사가 주사실로 데려가니까 하고 이렇게 기겁을 하고 우는 거예요. 뭐를 주사실을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 겁이 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뭐 다 그렇습니다. 그죠? 소리가 쿵 하고 들리면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우리가 고개를 돌리게 되죠. 예, 뇌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띠는 이 자동 처리를 이 중간에 끊을 수 있는 요 어떤 그 윈도우를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이 과정이 일어나지 않게끔 사띠가 차단을 한단 말이에요. 이 12연기에서 이렇게 쭉 오는 게, 이 감각기관이잖아요. 그죠? 이 감각기관이 어떻게 뭐 대상을 만나면은 느낌이 생기고, 느낌이 생기면은 가래가 생기고, 쥐착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게 뭐, 업이 다시 생기고 해가 올라가는 게 이게 12연기인데, 자동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마음이 발생이 되면은 이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이렇게 발생이 되면은 습관화되고 이게 체화돼 가지고 뭐 그 가다가 늙어 죽는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여기서 이 과정이 일어나는 게 아래 뇌의 이 과정에서 이 구조에서 일어납니다. 예, 이 위에 사띠는 위에 있는 이 대뇌 피질, 이건 대뇌 피질이 아니고 그대 속에 있는 구조들에서 이게 이제 일어나는데 이 일어나는 거를 제어하는 게 이게 사띠부터 보태면 사띠 삼파자나입니다. 그래서 사띠 삼파자나가 밑에 구조에서 일어나는 이 과정을 관리를 하지요. 관리를 하면은 여기서 내가 느낌이 뭐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림하게 되면은 하고 이 과정을 차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타임 윈도우가 이렇게 가는데 이 타임 윈도우가 만들어진다. 사띠가 뭐 달리 얘기하면 사띠 삼파자나가 그 타임 윈도우를 만든다 하는 게 이 얘기입니다. 자동화 과정을 끊을 수가 있다. 내가 왜 화가 났지? 하고 끊으면은 화가 표출되는 것을 막는다. 내가 왜 우울하지?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우울증으로 계속 우울해지는 것을 차단할 수가 있다. 달리 생각할 시간창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달리 생각하게 되면은 냅둘 수 있는 시간창이다. 출리할 수 있는 시간창이다. 냅둬라 하는 게, 내가 남이 어떤 내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하더라도 그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차단할 수 있는 이
타임 윈도우만 생기면은 아마 냅둬라. 이 마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다른 걸로 설명하기는 금방 좋은 예가 잘 생각 안 나는데 화가 나는 거를 생각하면은 누가 내한테 욕을 했다. 그래서 화가 난다. 그거가 알아차림이 안 되면은 나도 화를 내가 버럭 할 텐데 내가 화가 났다는 거를 알아차림하면은 누가 사띠가 알아차림하면은 요때 잠시나마 스톱할 수가 있고 내가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그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시간창을 만들 수가 있다. 이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시간창을 사띠가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야, 냅둬라마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 이거를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하는 거잖아요. 한자로는 이걸 출리라 그러고 영어로는 let go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냅둬라 하는 거고. 이 냅두는 게 정말로 어렵다. 냅두기만 하면은 참 편하게 살 수가 있는데 청도 출신 민병도 시인이 그랬습니다. 산처럼 강물처럼 가슴으로 살고 싶다. 마음의 분별에 얽매이지 않고 욕망의 성을 쌓아 스스로 갇히지 말고 별처럼 불꽃처럼 가슴으로 살고 싶다.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불꽃에게 삶을 물었다. 흔들리는 일이라 했다. 물에게 삶을 물었다. 흐르는 일이라 했다. 산에게 물었다. 견디는 일을. 그냥 들어오는 대로 받아들이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죠? 이 냅두는 거잖아요. 냅두면은 편하다. 냅두지 못하고 자꾸 내 욕망대로 되도록 바라고 분별하고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Let it be. 냅둬라, 냅둬라 하는 거잖아요. 이 비틀즈가 인도에 가가지고, 부다가에 가가지고, 누구한테 명상 배우고 난 다음에 Let it be라는 노래를 만들었다고 우리 보타바라 스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누구한테 배웠나고 하면은 요 친구들이 성모 마리아한테 배웠다고 그러죠. 네, 참, 부다한테 배웠다 그래야 되는데 성모 마리아한테 배웠다 그럽니다. 뭐를 냅두던 거를 냅둬라, 냅둬라, 냅둬라 그러죠. 그죠? 네. 그리고 이 태국에 유명한 스님이 있습니다. 아잔차 스님이신데 이 아잔차 스님의 제자가 쓴 책입니다. 예, 스님이 쓴 책은 아니고 여기에 수행한 제자가 쓴 책인데 요 아잔차 스님의 오두막이라는 책에 이런 시가 나옵니다. 마음에 대해 가지고 이 시를 이해하면은 알아차림 수행이 뭐라는 것을 이해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우주의 중심인 하나의 점과 같고 마음의 다양한 상태는 이 점에 찾아와 잠시 혹은 길게 머무는 방문객과 같다. 이 방문객들을 잘 알아야 한다. 그들은 그대가 자신을 따르도록 방문객을 따르도록 유혹하기 위해 생생한 그림을 보여주고 매혹적인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방문객이라는 게 뭐 같아요? 망상이죠, 그죠? 망상. 그것들에 익숙해지되 알아차림하되 의자는 내주지 마라. 망상이 내 마음 공간을 차지하지 하도록 내두지는 마라. 왜 의자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의자 하나 내줘 보면은 계속 그 망상이 내 마음 공간을 차지할 거다는 거예요. 만약 그대가 의자를 계속 지키고 앉아가지고 사띠를 딱 지키고 앉아서 각각의 방문객이 올 때마다 각각의 망상이 떠오를 때마다 반갑게 맞이하고 잘 알아차림하고 흔들림이 없으면 그대의 마음은 깨어있는 자, 아는 자로 만들면 결국 방문객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망상이 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명상을 얘기하는 거죠. 사티 수행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사티 수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티 수행은 이런 거다. 이 책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어, 이,
태국시 아잔차 스님은 이 수행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고로 볼 만합니다. 그리고 수행을 하게 되면은 후성 유전적 변화로 나의 몸에 이로움이 생긴다, 건강에 좋다. 나의 삶의 모든 것, 수행을 포함한 모든 측면들이 후성 유전적 변화를 일으킨다, 내 몸에. 그러면은 건강에 이로워지는 유전자들이 많이 표현이 돼가지고 건강이 이로워진다. 그러면은 어, 후성유전이 가는 속도가 느려지고 후성유전으로 가는 속도가 느려져 가지고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산다 하는 겁니다. 더 수행을 하면은 더 건강해지는데 병원에 덜 가는데 병원비가 덜 드는데 특히 65세 이상만 따로 뽑아서 보면은 병원에 덜 가고 병원비가 덜 드는 게 확연히 떨어지죠. 수행을 하고 난 후부터는. 이건 전체 참가자들의 조사한 사람들의 전체를 비교해 봐도 수행을 하고 난 후부터는 병원에 덜 가고 병원비가 적게 드는데 65세 이상만 여기서 따로 빼서 보면은 훨씬 더 이게 예, 수행을 안 한 사람에 비해서 병원비가 덜 들고 병원에 덜 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성유전적 변화에 대해 가지고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약은 뭐 각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거를 오늘 강의하는 거를 지금 줌을 통해 가지고 줌에서 녹화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좀 가공을 해가지고 그 유튜브로 만들고 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참 어려워가지고 저 자신도 사실 설명이 불충분하다 싶고 사실은 하나하나 좀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 전체적인 계과를 우선 아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조금 설명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자세한 그런 설명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강의 들으셔갖고 설명해서 미안합니다.